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 은퇴 자금에 관한 저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아직 은퇴 후 세금 계획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니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메리츠 파이낸셜 LA 지점장이신 조성현 공인재무관리사를 모시고 은퇴 후 필요한 8가지 세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다니시던 직장이라든지 하시던 비즈니스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건데 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세금에 대해서는 은퇴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지 최소화시키겠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그 8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네. 어떠한 곳에 얼마나 돈을 사용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는 것인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짐작들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다니시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 가셔서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배워보시겠다. 네. 또 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겠다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뭐 가족이라든지 이 뭐 손주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겠다 이런 이제 소망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이제 다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네.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기대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수명을 통해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막대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챙기셔야 될 테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제공하는 그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이제 메디케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메디케어도 그 사용을 하실 때 그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셔야 되겠고 네. 또 본인 부담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아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정부가 제공해주는 그 보험 플랜이 모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따로 건강보험 플랜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고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파악이 되면은 네.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지출 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세금 전략으로서는 네. 은퇴 후에도 세금 공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그 더 낮은 세율이 이제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그 은퇴를 하시고 각종 은퇴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셔서 은퇴 생활비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그런 사용하는 그런 구좌들의 출처에 따라서 소득세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그 형태를 보면은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간을 초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올라가는 그 세율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 비과세 과세 구자인 또 이렇게 세금을 유예를 시켜주고 소득세가 연기가 되는 그 유예를 받으시면서 그 돈을 모으시는 흔히들 가지고 계시는 401k 네. 구자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이런 IRA 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그 인출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인출하시는 모든 금액들이 다 그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이 인출한 해에는 이러한 세율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그 네네. 세율표에 대해서 네.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당해는 그 과거 해와 비교해서 세율표를 보시고 그 인컴 수입의 그 범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네. 인지를 하시면서 얼마 정도 인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수립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방법들 중 하나는 이제 은퇴 구자들도 종류별로 분산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분산 투자라는 그렇죠. 말씀 들어봤죠. 많이 네네.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종목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키기 네. 위해서 분산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그 분산 투자라는 그 용어가 네. 그런 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은퇴 구자를 준비할 때도 구자를 종류별로 분산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래야 요령을 발휘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퇴직금을 인출을 하실 때 그 네. 인출하시는 그 구자가 과거에 세금 공제를 받고 세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그런 구자라고 하면은 꺼내 쓰시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모든 금액이 다 과세가 되는 그런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구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자들만 가지고 은퇴를 하셨을 경우에는 생활비가 더 필요해서 구자에서 조금 더 많이 인출하셨을 경우 앞전에 말씀드린 그 소득의 범주가 다음 범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그런 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 구자뿐만 아니라 분산하는 의미에서 비과세 구자도 준비하시는 그 요령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될 테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각종 연금이라든지 네. 또 회사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401k라든지 IRA라든지 또 기타 뭐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네네. 이런 금액들을 통해서 그 수입원을 확보하시는 그 구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구자들은 이제 전형적인 과세 구자들의 예이고요. 이에 반해서 그 소득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는 구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Roth 401k라든지 Roth IRA라든지 네. 약간은 이름이 생소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구자들과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이 그 저축성 생명보험 그 저축이 되는 그런 그 생명보험 금액에 저축이 되는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과세 구자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해에 이 과세 구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네네. 조금 더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또 과세 구자에서 인출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추가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금액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비과세 구자에서 인출하시면서 돈을 융통을 하셨을 경우에 세금을 조금 더 그 현명하게 줄이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과세 구자만 갖고 은퇴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럼 때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과세 구자이기 때문에 네. 과세 구자에서 발생하는 그런 추가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네. 비과세 구자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그 과세 구자인 401k라든지 IRA 같은 구자들은 유념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70.5세부터 반드시 시작을 네네. 하셔야 되는 그 최소 인출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인출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끔 하는 그 규정인데 이런 규정이 그 시작되는 나이가 가까워지면은 그 담당 회계사와 잘 상의를 하시고 얼마 네. 정도의 금액을 인출을 하셔야 되는 건지 미리 이제 계획하셔서 네. 그 필수 불가결 하지만은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럼 네 번째 고려할 사항은 뭔가요? 네, 네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 Roth IRA라든지 네. Roth 401k라든지 네. 이 캐시밸류 생명보험 등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그렇죠. 것은 네. 미국에 어느 정도 거주하신 분들이라 그럼요. 그러면 다들 다 느끼실 수 그렇죠. 있는 네. 부분일 텐데 심지어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구자가 있느냐라고 네. 오히려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런 구자들을 허락을 해주면서 비과세 구자를 갖게 해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규제가 그렇죠.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비과세 구자, Roth IRA라든지 Roth 401k 같은 그런 구자들을 개설할 때는 특히 이제 Roth IRA 같은 경우는 소득의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산 그 소득이 전체적으로 1년에 19만 3천 불을 넘기시게 되면은 아예 이런 Roth IRA 구자에 그 적립하시면서 저축하실 수 있는 그게 그 없어지는 혜택이 네. 되고 있고요. 반대로
고소득자라든지 이렇게 인컴이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19만 3천 불이라고 하는 그 인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라스 IRA 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1년에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네. 업투 6천 불까지 저축하신다든지 혹은 이제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7천 불까지 적립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구자입니다. 네.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이 401k 구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 회사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인사과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네네. 그 401k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라스 401k도 제공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라스 IRA라고 하는 구자는 소득의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라스 401k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구자인데 이 구자에는 소득 규제에 한도가 없습니다. 네, 다른 말로 수입이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라스 401k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다니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자에다가 뭐 해마다 많게는 2만 5천 불까지도 적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그 단기간에 모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창구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일반적인 라스 IRA 구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라스 IRA 구자는 70.5세라고 하는 그 최소 인출 규정에 그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네. 다른 의미로 이 구자에 모아놓으신 그 자금을 얼마든지 그 안 쓰시고 미뤄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뭐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속까지도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자인데 반대로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저축을 하게 해줬던 라스 401k 구자는 네. 이러한 70.5세 최소 인출 규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자를 가지시고 돈을 모아 놓으셨을 경우에 일정 나이 이상이 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인출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 부분도 약간의 요령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 피해 가실 수 있는 것이 네. 라스 401k에 모아 놓으신 금액을 은퇴하시고 적정한 때에 라스 IRA 구자로 네. 옮겨주시면은 네. 이러한 70.5세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자유로움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요령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 은퇴 후 필요한 8가지 세금 전략 중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네. 알아봤죠. 그래서 네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은퇴 후 얼마만큼의 내가 생활비가 지출이 되겠는가 이제 미리 예상하는 것이고요. 네. 자, 둘째로는 은퇴 후에도 이러한 세금 공제 구자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네. 아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은퇴 구자도 준비할 때 분산 투자의 개념을 활용하셔서 은퇴 구자도 분산화해서 준비하셔라라는 네. 거고, 네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모으실 수 있고 또 모으신 돈을 쓰실 때도 세금 없이 쓰실 수 있는 비과세 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나머지 그 4가지 이제 5번째 요령으로는 네. 인출을 지연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지연하라. 네. 돈권에 쓰시는 걸 지연하라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그 네. 상승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네네. 굳이 이러한 그 내가 모아놓은 자금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70.5세라든지 그런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리실 수 네. 있는 그 요령이 필요한데 네. 왜냐하면은 이 돈이 한참 그 주식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불어나고 있을 때 이 불어나는 돈을 그 건들지 않고 놔두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그 혜택을 네.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장점 때문이겠죠. 반대로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떤 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그 개인이 개설하실 수 있는 개인연금 이런 어뉴이티라고 하는 그런 네. 구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정 그 금액을 연금 수령을 하고 네. 계시는 가운데 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럴 때에는 이런 그 연금으로 받으시는 돈에 대해서는 그 평생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수입원이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든지 하락장이 되든지 이런 것과 개의치 않으시고 네. 편하게 받으시기로 하신 그 돈을 잘 받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테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계시는 이런 투자하시는 그런 금액들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혹시 다른 수입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네. 그 수입원을 통해서만 생활을 하시고 장이 하락할 때는 최대한대로 그 인출하시는 것을 피하셔야지만이 네. 나중에 다시 그 장이 회복하고 올라올 때 다시 그 떨어졌던 그 자금이 원상복귀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최소한대로 짧게 하실 수 있고 빨리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종 주변에서 아이라나 401k 같은 과세가 유예되었던 구자에서요. 네네.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서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왜 집에 담보 융자, 대출 잔금을 갚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일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세금이 유예가 되었고 또 나중에 꺼내 쓰실 때 모든 그 인출 금액에 대해서 그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렇죠. 그런 네. 구자를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꺼내시는 거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꺼내시는 모든 금액들이 모두 다 그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많이 꺼내면 꺼내실수록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세금을 그렇군요.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이런 과세 구자에서는 목돈 인출은 삼가하시면은 아.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군요. 네, 여섯 번째 요령은 이제 그 사회보장연금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정년을 완전히 채우시고 그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이제 시작하시는 거를 상당히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67세가 완전한 그 정년 은퇴 나이다라고 네. 간주를 했을 때 빠르게는 이보다 3년 정도 더 빨리 그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인출하시면서 그 밖에 수령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받으시는 금액이 많이 그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줄어든다라는 의미인데 기존에 67세부터 받기로 하셨을 때와 비교해서 최대 3년을 일찍 받기 시작을 하시면은 워낙에 받기로 하신 금액보다도 대략 30%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네.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을 하시면서 평생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될 텐데 매번 받으실 때마다 줄어든 금액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세월이 지나고 그 전체 누적 합계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의 네.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점이고요. 반대로 이 67세가 적정 은퇴 그 수령 나이라고 했을 때 네네. 3년을 최대한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수령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워낙에 받기로 하신 금액보다 32%가 증가된 금액으로 네. 평생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받으신 분과 혹은 미뤄서 나중에 받으신 분과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은 뭐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62%의 차이가 네. 생기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금액적으로 네.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큰 금액이 예. 될 것이고요. 이제 다만 문제는 일찍 수령을 하시는 경우들이 다른 은퇴 자금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필요해서 이렇게 일찍 이제 수령을 하시는 경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퇴 자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대로 미루실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그 금액으로 수령을 하시게 네. 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거나 또 혹은 이제 미망인이 되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도 10년 정도의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연금을 신청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시게 되거나 네. 하시면 약간 복잡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네.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그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은퇴하시고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선호하시는 곳이 일단은 날씨가 기후가 좀 그렇죠. 따뜻한 곳으로 가시길 네, 원하시고 네. 또 이렇게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들이 좀 낮은 것들을 선호를 하시고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금 가까운 곳에 네, 네. 머무르고 싶으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 외에도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은퇴 이런 수입원들을 받으실 때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네. 어떤 주마다 약간씩 다르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주는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고요. 네. 또한 어떤 주는 이렇게 은퇴 수입원으로 가져오는 금액의 대부분에 대해서 네. 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살 곳을 결정하시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현명한 세금 전략으로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그렇죠. 한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 준비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그렇지만은 은퇴가 가까운 시기더라도 이제 준비하시는 거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더라도 최대한대로 준비를 하시고 이러한 각종 플랜들이 제공하는 그런 혜택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은퇴 후에도 어떤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네. 매해마다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불필요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삶에서 진정 누리고 있는 것과 또 그리고 앞으로 소득에 대한 그런 필요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시는 네. 그런 요령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주치의를 방문을 하시고 네.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 주치의를 삼으시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인재정 관리사와 얘기를 하신다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면서 은퇴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은퇴 생활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퇴가 가까워질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퇴 후 필요한 세금 전략을 꼭 숙지하셔서요.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